일의 효율이 떨어지면 이게 악순환이 되는데요. 일의 효율이 떨어지면 일을 하는 시간이 많아져요. 일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효율을 늘리기 위해서 계획을 짜야 되는 시간을 빼놓지를 못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칭 심리를 공부하는 작가 선아란 여름파입니다. 요새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뭐냐면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져요. 일단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무엇이냐를 저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시간 대비 목표를 이루는 것. 어느 정도 정해진 시간 안에 충분히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느껴지면 저는 그게 효율적으로 일한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주관적인 성취감을 느끼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해냈을 때 정말 이 일을 잘 해냈다라고 느끼면 저는 효율적으로 일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새 제가 일을 시간 내에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잘 안 들고 일을 해냈을 때 성취감도 좀 떨어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럼 왜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낄까를 먼저 얘기해 볼까 해요. 제가 다양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저의 이유를 3가지로 압축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찍는다고 해볼게요. 유튜브를 찍는다고 했을 때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면 나는 어떤 유튜브를 하고 싶다가 먼저 구체적으로 나와야겠죠. 나는 사람들한테 재미있게 심리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코칭 심리학자라는 컨셉으로 유튜브를 하고 싶어 라는 컨셉이 나오면 이제 그거에 맞게 기획도 하고 편집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 유튜브로서 어떤 컨셉을 가지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 큰 줄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라는 고민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림 일기를 그렸을 때도 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림 일기를 통해서 내가 전문가로서 브랜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인데 너무 직업적으로 이용하면 이거에 대한 재미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컨텐츠 안에서 좀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 목표를 구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웠고요. 또 한편으로 코칭 심리 전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연구도 해야 되지, 수업도 들어야 되지, 논문도 준비해야 돼요. 이 3가지 중에서 내가 코칭 심리학자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제일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잡다하게 들기 때문에 뭐 하나로 목표를 딱 구체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코칭을 할 때 이렇게 고객들이 목표를 하나로 잡기 어려워하는 경우에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권해드려요. 목표 위에 있는 게 바로 가치, 비전 이런 것들이거든요. 가치는 나의 정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믿음 체계이기 때문에 이 정서가 건드려져야 우리는 무언가를 할 동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라고 했을 때 이 가치도 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돈과 명예, 권력 이런 걸 바라는 사람은 아니고 재미있는 것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게 지금 내가 노력하는 것과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컨텐츠를 만든다고 해서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엄청 재미가 있거나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바로 보상이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제가 좋은 코칭 심리학자가 된다면 아니면 정말로 대단한 유튜버가 된다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목표를 이뤘을 때 바로 저한테 보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딱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맡고 있는 역할과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 저는 코칭 심리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 이게 가장 제 일상에서 큰 부분이고 두 번째로 크리에이터로서도 그림 일기와 유튜버를 이제 만들어가면서 살고 있죠. 그리고 코칭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적인 측면이라면 제 개인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제 개인으로서 살고 싶은 삶도 있고 친구나 아니면 가족으로서 연인으로서 살고 싶은 모습도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서로 다 각기 다른 목표 난 이거 하고 싶어 난 저거 하고 싶어 이렇게 소리를 치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하나의 역할도 추구해야 되는 세부 목표가 다 달라요. 코칭 심리 전문가로서는 고객을 잘 만나야 되고 근데 고객을 잘 만나려면 홍보도 잘해야 되고 브랜딩도 잘해야 되고 실제로 코칭을 잘하기 위해서는 슈퍼비전이라고 수련도 받아야 되고 각 고객에게 어떤 이론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개인적인 공부도 해야 되고 박사 과정으로서는 연구를 준비해야 되고 크리에이터로서는 그림 일기도 그려야 되고 유튜브도 찍어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너무 산만하게 펼쳐져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 내 개인적인 삶도 있어. 그러다 보니 뭐 하나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있고 아니면 남편이랑 있을 때는 이 생각이 계속 나고, 지금 이 시간에 산책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뭘 더 보거나 뭐 기획을 한다거나 그래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 오만 것들이 수납장에 생각이 착착착착 정리되어 있으면, 지금은 내가 코칭 심리학자로서 이런 것들을 꺼내서 봐야지, 그리고 지금은 내가 남편이랑 산책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집중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게 다 꺼내져서 방 안에 다 널브러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다. 혼란스러우면 사람이 효율적일 수가 없다. 다양한 일들과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데 묶어주는 어떤 키워드, 어떤 목표, 비전이 없어서 일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산으로 가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불안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너무 야무지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의 목표를 완전히 뾰족하게 추구하면서 돈이면 돈, 브랜딩이면 브랜딩, 전문성이면 전문성, 이런 것들이 너무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보여요. 나는 이렇게 월 1,000만 원을 벌었어요. 나는 이렇게 전문가로서 성공했어요. 이런 것들이 막 보이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나도 막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나도 하나의 목표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내 손에 지금 든 게 너무 많아. 난 여기서 뭘 포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저 사람들은 하나의 목표를 너무 효율적으로 추구하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러니까 막연한 불안감들만 되게 커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도 저는 제가 효율적으로 일을 못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진짜 어떤 확신, 나는 이 컨텐츠를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아니면 이게 뭐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고객들한테 도움이 될 거야. 라는 확신이 있거나, 혹은 어떤 연구나 공부를 하면서 이게 정말 내 고객한테도 도움이 되는 공부가 될 거고, 앞으로 내가 학자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이게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될 거야 라고 확신이 있다면 저는 진짜 그 일에 완전히 뛰어들고 몰입하기가 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인생 살면서 어떤 일에 그렇게 확신을 갖기가 어렵지 않나요? 저는 그런 거 아니죠. 어렵잖아요. 이 일이 투자 대비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는 확신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확신을 갖고 뛰어들지 못하게 되고,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저 일이 더 중요해 보이고, 저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놓친 다른 일이 생각나고 하면서 어떤 불안함,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완벽한 확신이 없음 때문에 더 일에 효율적으로 집중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 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에 이제 시간적인 우선순위를 배분해서 이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은 꼭 지켜야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내가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될지도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급한 일부터 처리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제가 부끄러운 게,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급한 일부터 처리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고 급한 일을 제일 먼저 하고,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도 같이 해야 된다, 그게 2순위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작 저는 그냥 급한 일부터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처리해야 될 일, 답변해줘야 될 거, 이메일 답장, 시시콜콜한 일들을 먼저 처리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지? 내가 진짜 우선순위로 먼저 해야 될 게 뭐지? 생각하는 시간이 부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의 효율이 떨어지면 이게 악순환이 되는데요. 일의 효율이 떨어지면 일을 하는 시간이 많아져요. 일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효율을 늘리기 위해서 계획을 짜야 되는 시간을 빼놓지를 못해요. 사실 좋은 선순환이 되려면 내가 일을 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은 따로 떼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선순위를 재배치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하는 시간만 늘어나면서 오히려 효율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일은 일대로 시간만 늘어들고 효율은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거를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이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일한 절대 시간이 늘어나고 또 일을 하면서도 성취감이나 효율감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이 번아웃이 올 수 있어요. 물론 이 성취감 저하나 효율 저하는 번아웃의 결과로도 올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게 일을 하게 되면 번아웃이 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성하자라는 의미로 이 영상을 찍게 된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채택하시나요? 혹은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구체적인 목표가 부족하다. 두 번째, 일과 역할이 너무 다양하다. 세 번째, 막연한 부담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효율을 방해하는 요인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양한 얘기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편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